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의 좌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일요일에도 우리 많은 가족분들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두박이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뭐 보신 분들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 두박이가 이때부터 이 조정을 완벽하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매도 사인을 주지 않으셨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셨더라고. 두박이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 분석이 맞아서 내려갔을 경우에 폭은 이미 가늠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범주기 때문에 이 리턴과 리스크를 감소해 봤을 때 충분히 매도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이게 단기 테마고 잡주라면 아무리 이게 좀 보수적인 자리라도 두박이는 당당하게 매도를 외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포기하는 전략을 세워드렸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애매하게 조정이 예상된다 했을 때 팔았다 샀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 방관을 했다가 추가 매수했다가 이걸 반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 그래서 두박이는 해당 구간을 명확하게 방관 국면이다, 방관 국면이다.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말고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족분들은 바닥부터 잡아갔잖아. 근데 만약에 새로 들어온 신규 유입자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웬만하면 그냥 지금 들어왔어도 방관을 하라, 지금부터라도 알맞은 자리에 추가 비중 실기 등 대응을 하시면 어차피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박이가 잡아드린 타점이 바로 59,900원, 59,900원이죠. 네. 방금 또 와서 확인해 보니까 59,000원 맞네요. 그 다음이 52,200원 라인인데 해당 라인까지 빠진다,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빠진다면 여기다 이 뜻이고요. 두박이는 52,200원 라인까지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3% 추가 하락이 오는 구간인데 이게 13%라는 게 사실 주가에서는 크지 않은 변동폭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10%가 떨어진다, 하루에 2%씩밖에 안 떨어지는 거야. 별로 큰 폭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은 조정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 왜? 여러분들은 왜 세력들이 개미를 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부터 본질부터 잡아보셔야 돼.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유동물량 싹 집어삼켜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요즘 특히나 개인들의 파워가 엄청 강해졌단 말입니다. 개인 파워업. 자, 슈퍼개미도 그렇고 다른 기관계라든가 다른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 왜? 자기들이 이 가벼워진 호가창을 기반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고 비중이 높아졌을 때 뭉쳐서 이걸 털어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유입이 많이 되다 보면 슈퍼개미라든가 다른 세력들이 이상한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등으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세력들은 자기 돈 써서 올린 거를 다시 내려오는 가격에 또 사야 돼. 이게 뭐야? 축 써서 남주기 아니야.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유동 물량을 꺼트려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야. 개인이 들어와도 돼. 들어와도 되는데 얘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팔지만 않으면 되는데 개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들이 타도 안 되고 매도를 해도 안 돼.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만 털도록 해야 돼. 고점에 낼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이 왔을 때 패턴을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쏟아내야 되는 단기 저항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박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 보고 있죠. 첫 번째로 이쯤에서 이제 패턴을 만들면서 단기 저항대를 만들고 개인들의 매도 타점을 준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거나 깊게 빼되 V자 반등으로 강하게 말아 올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세력들은 지금 상당히 리스크를 크게 떠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지금, 심지어 시장에 돈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리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이미 예탁금은 7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개인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지난 한 달간 들어온 주체를 보시자면 개인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더 이상 관심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더 이상 관심을 크게 줘버리면 이 눈먼 자금, 어마어마한 개인 물량 자금이 내려도 타고 올라도 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 개인들을 태우고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을 태우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왜?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인데 벌써 패시브 자금이 3,200억 가까이 되고 고점에서는 훨씬 더 높았겠죠. 이게 2천억대부터 두바기가 말씀드렸는데 2천억 되는 순간 3천억 순식간이고 그렇게 해서 올랐던 게 우리 K방산 플러스 K방산 패시브 자금이 8,800억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 또 그 정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벌써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이 패시브가 빵빵한 기업들의 주가와 없는 기업들의 주가는 생김새부터가 다릅니다. 패시브가 있는 기업들은 거래량을 살려두는 채로 개인 수급들과 함께 올라가는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에너빌리티가 지금 조정이 오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죽어 있다고는 하나 상당한 양의 거래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패시브 자금이 집행가 됨이 동시에 주가가 끌어올라가도 이 패시브 자금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두바이가 하는 걱정 한계가 있다면 사실 지금 두바이가 잡아들인 타점 59,900원 라인이 너무 쉬운 자리였던 거죠. 너무 쉬운 자리였어. 왜? 정수론 자리이기 때문에. 정수론이 뭡니까? 두바이가 뭐라 했어? 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했죠. 딱 6만원 이런 라인. 이 딱 6만원이 왔을 때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기가 너무 쉬운 가격대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만원 밑으로 오면 두 빌 쓸어 담아.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 다들 그래요. 다들. 그렇게 들어온 쉬운 자금이 세력들이 올렸을 때 과연 여기서 세력들의 작전대로 개인들이 단타만 치고 떠날 것인가, 계속 끌고 올라가서 괜히 세력들을 거슬리는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세력들이 큰 문제인데 두바이가 봤을 땐 여기서 바로 올리더라도 개인들은 바로 떠나기가 쉽습니다. 왜? 이미 다른 섹터들로 자금들이 이동이 시작했어. 두바이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올라가는 섹터들을 조심하셔라. 그쪽 섹터로 옮겨가서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위험하다. 왜? 시장이 떨어질 때 나홀로 올라가는 애들은 시장을 이기는 강한 종목이거나 단기 테마, 올바르지 않은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를 가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시장에 조정이 올 때 올라가는 종목으로 갈아탈 게 아니라 들고 있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 보시면요. 뭐 저출산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핀테크 등등 해가지고 약간 좀 잘 모르겠는데 한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 이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흐리멍텅하게 주가를 옆으로 기게 하다가 양봉 하나 떠버리면 6만원 라인에 들어온 개인들은 분명히 약간의 익절로 만족하고 나간 다음에 단기적으로 오르는 단기 섹터들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게 세력들이 그리는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죠. 네, 21일부터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력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미 주도주로 보이는 많은 주가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얘들이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개인 자금 다 단기 섹터로 빠지는 조정으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은 선에서 개인들을 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화장품 많이 떨어졌죠. 방산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두바기가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하시라, 피날레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OBB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기 드론 관련 자금이 1,500억 달러, 달러입니다. 달러, 원이 아니라 하나로 20조 원이고요. 이런 자금이 방산 드론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산 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남아 있고요. 두바이가 최근에 알려드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게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찍어드리고 나서는 계속 연일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들 조심은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게 올라갈 거니까 바닥권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놨다라는 심정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시 두빌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두바기가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조정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되게 뻔하고 쉽습니다. 뻔하고 쉬워. 근데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잡을 자리를 잡는 건 상당히 훨씬 10배 이상은 어렵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두박이는 원래 포트폴리오를 되게 체계적으로 꾸리기 때문에 한번 매수에 들어간 종목은 더 높은 평단가에서 매수를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 매매를 하는데, 두박이가 공부방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새로 들어온 가족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추가 타점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두박이는 더 높은 평단가에 사는 거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가족분들만 같이 하고 싶을 심정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두박이의 전략은 이 언제 들어온 가족분이라 하더라도 모두 함께 수익을 내는 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가장 큰 전략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추가 매수 타점만 알려드림으로써 비중만 늘리는 전략을 말씀드린 거고, 비중 잘 실으신 분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파동 우직하게 드시다가 두박이가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털고 나갈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때 나가셔야 됩니다. 두박이가 고점 하나는 진짜 장난 아니게 맞추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게 맞춰왔습니다. 저희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 있죠. 2월 14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판 사람들 거래 좀 된다, 조금씩 정리해요. 오전부터 큰 주주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당연히 네, 2월 14일이면 요때고요. 요때 이 캔들 이 캔들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가족분들 다 고점 익절 진행하셨고요. 이 하락분 싹 다 피하셨죠. 이 정도 하락이 올 것 같으면 주도 주고 나발이고 매도를 하는 게 맞아. 주도 주고 나발이고 주도 아니었잖아. 이 기대감이었잖아. 기대감이었어. 이런 애들 여기서 잡아왔다 하더라고 두박이는 깔끔하게 익절 시그널 다 드립니다. 어떻게 이 하락 폭과 이 기간을 견디나. 얘도 좋은 주식은 맞아. 삼성전자 현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오르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명 수혜받고 오를 수 있는 기업 맞는데 당장의 시기가 좀 많이 멀었기 때문에 두박이는 180% 먹고 익절하는 시그널 드린 거고, 두비는 명확하게 이제 월봉상으로 중요한 매물대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월봉상 최소한의 꼬리 작업이라도 나와야 되는 구역이 맞습니다. 여기 해당 7만원 라인 구간은 중요한 매물대의 꼭대기 구역이면서 두박이 저번에 끌어들었던 피보나치 확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두박이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명확하게 찝어드렸던 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바로 요 부분 74,000원 라인이죠. 바로 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두박이는 조정이 오리란 것을 예상만 한 상태로 아침에 일찍 알려드렸잖아. 아침에 일찍. 이것도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아셔야 돼. 이거 목표가까지 왔는데 두박이가 왜 이 최고점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굳이 아침 6시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급락하기 전에 아침에 요날 7월 1일 아침 6시 영상 올려드렸겠습니까? 원래 분석이라는 건 늦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고 빠를수록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대신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주가란 게 이렇습니다. 때가 돼서 실시간으로 분석할수록 적중률이 올라가. 대신에 최초 고점 매도가 어려울 수 있고 예상을 한다면 최초 고점에서 털 수도 있고 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두박이는 정확도가 높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5에서 뭐 많아도 5%, 적으면 1%. 이 정도 수익분을 포기하면은 승률이 못해도 10에서 30%까지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두박이가 밤새 가면서 아침 영상 찍어드렸던 거고 조정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세심하고 섬세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두박이가 매도를 시그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박이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매매로 인해 가지고 벌써 우리 가족분들 이 조홍장 속에서도 벌써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들 누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런 수익 우리가 어떻게 챙겼습니까? 어떻게? 추세를 알고 방향을 알고 돈의 수급을 알고 완벽한 매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수익을 챙겨올 수 있었던 거겠죠. 뭐 당장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두박이 따라서 지금부터 완벽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수익 끌어갈 수 있겠다 믿음 주시는 분들, 저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면서 저희 공모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은 가장 빠릿빠릿하고 실시간으로 늦게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두바기는 최고의 정확도로 완벽한 분석으로 여러분들 시그널 드리려고 만든 공모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점 시그널 당연히 공모방에서 드린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여기 들어온 가족분들은 그 전까지 같이 매도하지 말고 그까지 고점까지 가져가자 약속해 주신 가족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여기 보시는 요 번호로 숫자 9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천하장사 작두 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